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소개됩니다. 과거의 조선은 돌이나 청동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면 현대에 들어서며 새로운 개념의 입체 조각 작품들이 다양한 재료와 실험적인 기법으로 조소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인을 만난 것 같은 조각이 있나 하면 무서운 공포심을 갖게 하는 식인상어가 마치 나를 덮치려는 조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난데없이 미술관 안에 이렇게 씨앗이 있어 진짜인지 맛을 보게 되는 조각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럼 이 위대한 조각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과 의견을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현대 조소 중 중요하면서도 독창적인 조소 6개를 소개하며 그 창의적인 제작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아이웨이웨이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해바라기 씨앗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바로 해바라기 씨인데요. 그렇다면 작가가 실제 해바라기 씨를 미술 재료로 사용하여 드넓은 미술관에 뿌렸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이 씨앗들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도자기로 제작한 것인데요. 실제로 전시 첫날 사람들은 이 씨앗을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입에 넣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설치물은 영국 테이트 모던 터바인 홀의 1000제곱미터의 너비에 바닥을 뒤덮었는데요. 그 조소는 무려 1억 개가 넘는 도자기로 만든 해바라기 씨앗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웨이웨이의 이 설치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예술 작품 중 하나로 간주되는데요. 긴 제작 과정 또한 미술계는 물론 세간의 큰 화제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작 과정은 어떨까요? 먼저 성형 단계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씨앗은 중국의 남부 장시성 동부의 작은 도시 경덕진의 산에서 추출한 카올린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나라 시대부터 최고의 도자기로 유명했던 경덕진은 1000년 이상 황실의 도자기를 진상한 전통적인 도시로 유명한데요. 완전히 과거 전통 기법으로 수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흙을 곱게 갈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1600명의 경덕진 주민들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각 씨앗을 개별적으로 조각하고 칠했는데요. 이렇게 무려 1억 개 이상 150톤의 해바라기 씨앗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소성 단계인데요. 이 씨앗을 1300도에서 초벌로 굽습니다. 그리고 초벌된 씨앗을 면밀하게 검수하여 불량품을 일일이 손으로 골라낸 후 166명의 주민들이 세필로 색을 칠한 후 다시 재벌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작 공정은 청나라 황실 백자처럼 매우 정교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공정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황제에게 진상하는 도자기 제작 방법을 사용하므로 수백 또는 수천 명의 숙련된 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웨이웨이가 표현하고자 한 메시지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허구성과 이중성에 대해 꼬집으려고 한 것인데요. 과거 왕조시대에서는 가장 부유한 전통도시의 삶을 누리던 시민들은 공산주의 이후 급속히 몰락하여 굶을 정도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공산주의가 배척하는 자본주의의 자본으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오히려 그들의 삶이 훨씬 행복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술 프로젝트로 과정 자체도 미술 작품의 일부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공정은 도자기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 비난하고 문제의식을 제시한 그런 작품이라는 의도였습니다. 다음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런 뮤익의 극사실주의 조각품인데요. 모델링, 캐스팅, 페인팅을 포함하는 세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먼저 연필이나 목탄을 사용하여 다양한 스케치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다음은 작은 점토 모델을 만들어 인물의 포즈와 크기를 결정합니다. 모델의 정확한 모습이 정해지면 대용으로 피부 질감과 표정에 주의하면서 점토로 인물을 모델링하게 됩니다. 모델링이 끝나면 캐스팅에 들어가는데요. 실리콘이나 유리 섬유를 사용하여 점토 인물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대형의 경우 3D 모델링 툴을 사용하여 도면을 제작하고 부위별로 분리 제작하기도 하죠. 기본 형태를 제작한 후에는 이것을 조립하거나 대형 몰딩 틀에 실리콘을 부어 피부를 사실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모든 틀에서 제작 완료가 되면 섬세한 디테일을 작업을 하는데요. 정맥과 잡티와 같은 미세한 디테일을 칠합니다. 이때 조각의 피부는 주로 실리콘으로 제작되는데요. 그 디테일은 가히 살아있는 사람과 흡사할 정도입니다. 그 후 기본 형태를 사포질과 아크릴 채색을 하여 완성을 하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소품과 옷을 추가하고 심지어 가발 같은 소품의 헤어스타일까지 직접 작가가 손을 보고 작품의 위치와 각도까지 정말 섬세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그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는 작품의 크기를 가지고 놀면서 인물을 예상보다 몇 배나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만듭니다. 이렇게 미육의 조각품은 예술가가 디테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스타일인 극사실주의로 유명하며 그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러한 초대형 작품을 북런던에 있는 그의 작은 작업실에서 스스로 긴 시간을 통해서 작업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거미 조각가로 유명한 프랑스 출신 조각가 루이즈 브루자인데요. 브루자는 제작 조스팀과 협력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런 초대형 거미를 완성합니다. 이 조각품은 부품을 주조하고 현장에서 조립한 후 런던의 테이트 무던에서 데뷔시켰는데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루이즈 브루주아의 마망은 조수아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녀는 그녀의 스케치를 사용하여 아이디어와 형태를 탐구합니다. 그녀의 초대형 조각상은 여러 부분으로 주조되어 현장에서 조립되는데요. 그녀의 거미의 몸은 8개의 얇은 다리로 땅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리는 두 조각의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작 후 런던의 테이트 모던에 설치해야 되는 설치 과정을 알아보시죠. 조각상의 물리적 특성과 배치는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조각상의 크기와 재료의 특성이 매우 중요했고 관람객에게는 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그녀의 대표 작품은 작가의 어머니를 표현한 것인데요. 거미는 막연히 우리에게는 징그럽거나 무서운 그런 공포의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그녀의 거미 마망은 사실 그녀의 어머니가 가정을 꾸리는 처절한 어머니의 희생을 상징을 하죠. 또한 거미 몸체 안이 보이시죠? 하얀색 대리석으로 만든 알들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을 상징하죠. 다음은 기존의 조각 제작 과정과는 매우 다른 조각 작품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미국 여성 조각가 루이즈 네벨슨의 블랙월입니다. 루이즈 네벨슨의 블랙월 공정은 특이하게도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물건으로 채워지는 나무 상자를 쌓고 전체 구조물을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공정은 이질적인 문제를 신비롭고 기념비적인 구성으로 통합한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녀의 제작 과정은 시작부터 특이합니다. 먼저 그녀는 뉴욕 거리에 버려진 폐가구나 나무 조각을 모읍니다. 그 후 일정한 나무 상자에 수집한 나무들을 채우죠. 이렇게 채운 상자를 벽에 걸거나 바닥에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구조물을 검은색으로 칠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이 폐품 조각은 어떤 특징과 의미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검은색 페인트는 이질적인 물체를 통합하고 개별적인 정체성을 가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벨슨은 검은색이 모든 색상을 포함한다고 믿었고 그녀의 작품의 위대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은 색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색상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지금 보시는 블랙월은 24개의 나무 상자와 가구 조각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1959년에 제작되었죠. 다음 작품 Homage to the World는 바로 모자 받침대와 테이블 다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네벨슨의 작품은 바로 다다 예술가 마셀 듀샹의 길거리에서 찾은 물건이나 기성 가구 같은 제품을 재활용하는 데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조각 설치 작품으로 완전히 또 다른 재료와 방식의 조각 작품을 볼 텐데요. 바로 호불호가 심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법한 괴짜 예술가가 있죠. 데미언 허스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유명 상어 작품 데미언 허스트의 1995년작 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어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죽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요. 제목이 너무 길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그냥 상어라고 하겠습니다. 작품 상어는
포름 알데히드에 보존된 타이거 샤크를 사용한 개념주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작 과정에는 상어를 잡고 포름 알데히드를 주립한 다음 포르말린 용액에 담그는 작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먼저 헐스트의 주문에 의해 호주 퀸즐랜드 허비베이 해안에서 어부가 상어를 잡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헐스트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의 요청은 당신을 잡아먹을 만큼 큰 상어를 잡아주세요 라는 기괴한 요청입니다. 이쯤 되면 변태나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어를 잡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상어를 헐스트에게 냉동 배송해주죠. 다음 단계는 헐스트와 그의 조수팀이 상어에 포름 알데히드를 주입합니다. 그 후 헐스트의 팀은 상어를 2주 동안 포르말린 용액에 담급니다. 그 다음에는 상어를 두꺼운 강철 프레임으로 된 강화 유리 어항에 넣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예술 행위인지 아니면 생물학 연구소의 연구 과정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이를 미친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도 비난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헐스트는 분명 그의 괴짜 행동을 통해 예술의 영역을 더 확장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1995년에 제작된 이 상어가 서서히 부패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6년에 새 상어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된 상어도 역시 퀸즐랜드에서 잡혀 헐스트에게 배송되었습니다. 이때 장구의 연구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전문가와 협업을 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런던 자연사박물관의 과학자이자 어류 큐레이터인 올리버 크림먼이 새로운 상어의 보존을 도왔습니다. 솔직히 그는 이 상어 말고도 다양한 동물들을 도축해서 같은 방법으로 보존하는 작업을 하거나 심지어 가축을 도축하여 그대로 부패하는 그 과정을 작품으로 발표하기도 하는 기괴한 활동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작품들은 그의 인생 철학의 키워드인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런 작품들을 실험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과거의 쇳덩어리나 돌덩어리 조각 작품들에서 이제는 정말 다양한 실험적 조각들이 탄생하였고 보는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체험과 감흥을 유도하는 작품들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기계공학적인 괴물, 작가 자신을 지금이라도 삼킬 것 같은 상어를 통째로 표본 박제로 남기는 작품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고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수집하여 새로운 예술이다 라고 변화시키는 작업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그 재료나 작업 과정도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신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 작업 과정을 보면서 동시대 미술의 조소와 설치 작품들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막연히 우리는 조소를 미술관에서 감상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 짧게나마 어떻게 작업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소에 대해서도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회화에서 독특한 작품과 그 작품의 제작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